여러분은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특별히 크게 아픈 곳은 없는데 감기는 자주 걸리고 한 번 피로가 쌓이면 회복이 느리고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지는 날이 늘어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시기에 어떤 음식을 꾸준히 먹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식재료, 버섯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음식입니다. 버섯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의 몸을 지켜온 약용 식재료였고 현대에 들어서는 과학적으로도 면역 조절과 염증 완화 효과가 입증된 음식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만나는 이 네 가지 버섯이 왜 중장년 이후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차분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버섯을 가끔 먹는 반찬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 올려야 할 건강 습관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이어질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버섯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버섯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고대 의서에는 버섯을 기를 보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오래 먹으면 수명을 돕는다고 기록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장수 식단의 핵심 재료로 버섯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버섯을 꾸준히 먹는 사람은 병치레가 적고 회복이 빠르며 노년에도 기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경험적 지식이 본격적으로 과학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입니다. 연구자들은 버섯 속에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을 발견했고 이 물질이 면역세포를 직접 자극해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연구는 더 깊어졌습니다. 버섯에는 면역뿐 아니라 혈관과 뇌를 보호하는 에르고티오네인, 장 환경을 개선하는 식이섬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몸에 좋다는 말로만 전해졌던 버섯의 효능이 현대에 들어서는 면역세포 반응, 염증 수치 변화, 장내 미생물 구성 변화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섯은 전통과 과학이 동시에 인정한 드문 식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체력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면역세포의 기능 저하입니다. 면역세포의 수는 크게 줄지 않지만 반응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외부 자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 기능 저하, 혈액순환 둔화, 비타민 D 부족이 겹치면 몸은 감기, 염증, 피로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식재료입니다. 버섯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버섯 속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깨우고 식이섬유는 장 환경을 정리하며 항산화 성분은 혈관과 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점은 버섯이 부담이 적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꾸준히 먹어도 몸에 무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특정 질환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노화 전반을 늦추고 삶의 기본 체력을 지켜주는 식재료로 평가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버섯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핵심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이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은 점점 느려지고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장년 이후에는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아프면 회복이 오래 걸리며
염증이 쉽게 생기고 잘 가라앉지 않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의 활성도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면역세포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버섯 속 베타글루칸은 이 잠든 면역세포를 다시 깨우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버섯의 세포벽에 들어있는 천연 다당류 성분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해 지금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식세포, 자연살해세포, T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외부 침입에 대한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이 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베타글루칸이 면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면역 보조제나 자극적인 음식은 오히려 면역 반응을 불균형하게 만들 수 있지만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흐름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작동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섭취에도 부담이 적고 시니어에게 특히 적합한 성분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여러 의학 연구에서 버섯 섭취와 면역 반응 사이의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은 감기 발생 빈도가 낮아졌고 염증 수치와 피로도가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효과라기보다 면역 시스템이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표고버섯의 풍부한 렌티나는 베타글루칸 계열 성분 중에서도 면역 활성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세포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 외부 자극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표고버섯은 체력이 떨어졌을 때 병우 회복기 식단에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느타리버섯 역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느타리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면역세포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손발이 자주 차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컨디션이 무너지는 분들에게 느타리버섯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생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려 한 달 가까이 고생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한 지병은 없었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늘리기보다 식습관을 바꿔보기로 했고 하루 한 끼 버섯이 들어간 국이나 반찬을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표고와 느타리를 번갈아 사용했고 기름의 볶기보다는 국이나 찜 형태로 섭취했습니다.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감기 증상이 와도 이전처럼 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목이 조금 따끔거리고 지나가거나 몸살이 와도 회복이 훨씬 빨랐습니다. 병원 진단이나 약의 변화 없이 나타난 이 변화는 면역 반응이 안정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버섯의 면역 효과는 아프지 않게 해준다기보다는 아파도 빨리 회복하게 해준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회복 속도를 지키는 것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과 면역의 연결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는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 환경이 무너지면 면역도 함께 흔들립니다. 버섯 속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먼저 안정시키고 그 결과 면역 반응이 부드럽게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꾸준히 먹은 분들 중에는 속이 편해졌다, 배가 덜 더부룩하다, 이유 없는 피로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과 면역이 동시에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버섯은 면역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방어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빠르지 않지만 매우 안정적이고 오래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버섯이 면역뿐 아니라 혈관과 뇌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노년기의 기억력과 순환 건강에 중요한 식재료로 평가받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과 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심이 바로 장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영양은 흘러가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피곤해지고 배가 더부룩하며 이유 없이 기운이 없는 날이 잦아지는 이유도 결국 장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니어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소화 속도의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답답해집니다.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고 식사 후 졸음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장내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장 안에는 수백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소화 흡수는 떨어지고 염증은 늘어나며 면역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에서는 장은 제2의 뇌라고 표현합니다. 장 상태가 좋아지면 생각이 맑아지고 기분이 안정되며 전신 에너지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버섯의 역할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버섯은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몇 안 되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에는 공통적으로 풍부한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단순히 변의 양을 늘리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좋은 균은 늘리고 나쁜 균은 자연스럽게 줄이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장 점막이 회복되고 소화효소 분비가 안정되며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장 건강이 좋아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매우 소박합니다. 배에 가스가 덜 차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어들며 화장실 가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아침에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생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오랫동안 만성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늘 배가 답답하고 식사 후 피로가 심했습니다. 그는 약을 늘리기보다는 식단을 조정했고 하루 한 끼 이상 버섯을 포함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조리법이 아니라 국이나 볶음에 느타리와 팽이를 조금씩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화장실 습관이었습니다. 힘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졌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낀 변화는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장에서의 소화와 흡수가 원활해지면서 혈당과 에너지 흐름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버섯의 장 건강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 점막이 회복되면 몸속 염증 반응도 함께 줄어듭니다. 장은 면역세포의 약 70%가 모여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이 안정되면 면역체계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사이에서 잔병 치레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버섯이 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채소나 생식은 오히려 장이 약한 시니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버섯은 익혀 먹을수록 소화가 쉬워집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낮은 지방 함량은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피로가 덜 쌓이고 면역력이 안정되며 밤에 잠드는 시간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은 장이 보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버섯은 장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꾸준히 장의 리듬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몸 전체가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버섯이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버섯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겠지요? 하지만 음식은 양보다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버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으면 면역과 혈관, 장 건강을 고르게 돕지만 잘못 먹으면 소화 부담만 남기거나 오히려 영양을 놓치게 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버섯을 센 불에서 오래 볶거나 기름을 많이 사용해 조리하는 경우입니다. 버섯은 수분이 많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조직이 쉽게 무너지고 중요한 성분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과 항산화 성분은 지나친 열에 약합니다. 버섯을 가장 안정적으로 먹는 방법은 국이나 찜 또는 약한 불에서 짧게 볶는 방식입니다. 표고버섯을 말려 사용하면 풍미와 영양이 더 응축되고 물에 불린 뒤 국물까지 함께 활용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느타리와 팽이버섯은 가볍게 데치거나 볶아도 소화 부담이 적고 양송이버섯은 수프나 찜 형태로 조리했을 때 몸에 가장 편안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생버섯 섭취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부 분들은 생버섯이 더 건강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버섯은 가열했을 때 오히려 영양 흡수가 좋아집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생버섯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버섯은 숨을 쉬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오래 보관하면 쉽게 상합니다. 키친타월로 감싸 냉장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 버섯은 냄새보다 먼저 조직이 물러지므로 식감 변화가 느껴지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섭취 시간 역시 몸의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버섯을 먹으면 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하루 에너지 흐름이 안정됩니다. 반면 밤늦게 기름진 버섯 요리를 먹으면 소화 부담으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국이나 찜처럼 부드러운 형태가 좋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버섯은 건강 식재료이지만 한 번에 과도하게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만 식단에 포함해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실제 한 시니어분은 건강을 위해 갑자기 버섯을 많이 먹기 시작했다가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자 불편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식은 몸과 대화를 나누듯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섯은 몸을 바꾸는 음식이지만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극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으며 몸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식탁에 올렸을 때 버섯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버섯과 함께 먹었을 때 효과를 더욱 끌어올리는 음식들과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재료라도 혼자서 모든 역할을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음식은 서로 만나며 성질을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버섯 역시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버섯과 잘 어울리는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오랜 식생활 경험과 현대 영양학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버섯은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부족한 편인데 두부와 콩류는 이를 자연스럽게 보완해줍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버섯의 베타글루칸이 함께 작용하면 근육 유지와 면역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해 고기 섭취가 부담스러운 시니어에게 이 조합은 매우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의 유황 성분은 혈액순환과 항균 작용에 뛰어나며 버섯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염증 완화 효과가 한층 강화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조리하기보다는 약한 불에서 함께 익혀 부드럽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속 부담 없이 혈관과 면역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선과 해조류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과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는 버섯과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미네랄이 버섯의 항산화 작용을 뒷받침해 혈관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국이나 찜 형태로 조리하면 시니어에게 부담 없는 한 끼가 됩니다. 반대로 버섯과 함께할 때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이 조합들은 버섯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이 많은 육류와 튀김류입니다. 버섯은 가볍고 소화가 쉬운 식재료이지만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런 조합은 속 더부룩함과 숙면 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염분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짠 양념과 함께 먹을 경우 버섯의 미네랄 균형 효과가 상쇄되고 혈압 관리에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버섯 요리는 싱겁게 조리할수록 본래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소시지, 햄과 함께 먹는 버섯은 맛은 좋을지 몰라도 건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버섯의 항산화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시니어 부부는 버섯을 자주 먹었음에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대부분 라면이나 볶음 요리에 곁들여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국과 찜 위주의 조리법으로 바꾸고 두부와 해조류를 함께 먹기 시작하자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피로가 덜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버섯은 조용한 식재료입니다.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올바른 환경을 만나면 꾸준히 몸을 바꿔나갑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버섯을 꾸준히 식탁에 올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버섯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자극도 없고 강한 체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덜 피곤해요. 속이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이 말들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무리 없이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은 몇 년 전부터 잦은 피로와 더부룩함을 느끼며 하루를 버거워했습니다.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오후만 되면 몸이 처졌습니다. 그는 식단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매일 한 끼에 버섯을 꼭 포함시키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국에 표고를 넣고 반찬에 느타리를 곁들이는 정도였습니다. 2달쯤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소화였습니다. 식사 후 답답함이 줄어들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일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낀 변화는 피로 회복 속도였습니다. 전처럼 낮잠을 자지 않아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저녁이 되어도 몸이 덜 무거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손발이 차고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약을 늘리는 대신 평소 좋아하지 않던 버섯을 식단에 조금씩 추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송이를 수프에 넣고 점차 팽이와 표고를 찜으로 바꿔가며 섭취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손끝의 냉기가 줄어들었고 밤에 뒤척이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잤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하루의 컨디션이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과 장 환경이 함께 안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잔병 치레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 기운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버섯을 꾸준히 먹은 뒤로는 몸살이나 잔기침이 덜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버섯 속 베타글루칸과 항산화 성분이 면역 반응을 과도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버섯은 몸을 억지로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극하지 않고 몰아붙이지 않으며 부족한 부분을 조용히 채워줍니다.
그래서 약해진 몸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버섯을 먹고 특별히 뭔가를 한 느낌은 없는데 어느 순간 몸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은 극적인 변화보다 불편함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버섯은 그 변화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탁에서 조용히 제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쌓일수록 몸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작은 식재료를 오늘의 식사에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무엇을 먹고 나서 바로 좋아지기를 바라고 단기간에 눈에 띄는 효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의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변합니다. 버섯이 바로 그런 식재료입니다. 먹는 순간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어느 날 문득 몸이 덜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겁던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어들며 예전보다 하루를 견디는 힘이 생겼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면역이 안정되고 혈관이 부드러워지며 장이 제 역할을 되찾고 세포가 불필요한 염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버섯은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지는 않지만 하나씩 하나씩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표고, 느타리, 팽이, 양송이처럼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들이 이토록 큰 역할을 해낸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복잡한 조리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한 끼 혹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버섯을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몸은 그 선택을 기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손발의 냉기가 줄어들고 피로가 덜 쌓이며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몸이 다시 제 속도를 찾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버섯은 몸을 바꾸는 음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천천히 되돌려주는 음식입니다. 오늘의 식탁에서 그 선택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에 어떤 버섯이 가장 자주 올라오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건강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